그 옛날에 뭐 하나 더 있지 않았어? 있었지 그거. 날려 먹어. 그거 무슨 소리야? 그 선생님이 취소시켰잖아. 어린이날. 알았어. 그래서 놀러 갔지. 이미 지나간 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까 10분 까먹은 것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 거 연습하러 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학년 거는 지금 요 암수 끝나고 나면 판구조론인데 판구조론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딱 변성함까지만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2학년 과정 넘어가자고. 근데 2학년 과정부터는 좀 천천히 좀 이게 야무지게 꼼꼼하게 문제 풀어가면서 너 왜 틀렸어? 쳐 맞아볼까? 뭐 이러면서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살짝 뭐 이게 어떤 터치를 하겠다 이런 거야. 신체를 구속한다거나 충격량을 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우선 쌍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내용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자, 우선은 성질이 변한 암석, 변성함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변성작용을 먼저 살짝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변성작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이, 하나는 뭐냐면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광역 변성작용이 있는데, 자, 우선은 접촉, 그러니까 뭔가 왔다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뜨거운 마그마라든지 아니면 용암과 같은 것들과 접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변성작용. 그러면 뜨거운 것과 접한 거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열변성작용이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역변성작용은 광역,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관입이나 분출처럼 이 정도는 넓은 지역이 아니야. 기껏해야 섬 하나 만든다거나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역이 되려면 적어도 서로 판이 충돌할 만큼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해야지만 가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변성작용은 판이 충돌하는 곳,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 그러면 판이 충돌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압력 변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압력을 크게 받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열도 같이 동반되긴 하지만 주된 이유는 압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얘네들이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따져보자면 얘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이쪽을 온도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세로축을 깊이라고 본다고 치면 단위는 킬로미터가 될 것이고, 깊이에 따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 그럼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대략적인 온도 분포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던 거 저번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했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야. 이게 지구 내부의 실제 온도 곡선 또는 실제 환경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접촉 변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표에서 마그마나 용암처럼 뭔가 뜨거운 거가 접하기 때문에 보통은 지표 여기 위에서 온도 높은 여기 범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접촉 변성작용의 범위. 광역 변성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판이 충돌한 거기 때문에 지각과 지각이 충돌하는 거잖아. 그러면 깊은 곳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범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게 광역 변성작용 범위. 그럼 아까 우리가 그 퇴적함을 하면서 압축작용과 고결작용을 합쳐서 뭐라고 했었지? 그거를? 합쳐서 무슨 작용? 퇴적을 만드는 작용.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을 합쳐서 뭐라고 그랬지? 속성작용이지. 그 속성작용은 여기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치? 너무 빨랐어. 그치? 천천히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속성작용 범위와 접촉 방역 변성 작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만약에 얘가 변성되기 전에 암석, 원래 암석, 그 암석의 일부가 녹았다 다시 굳어지는 거야.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암석 확대해서 받았을 때 이렇게 생겨 있었던 것이 일부가 녹아서 굳어지잖아. 그러면 녹은 물질들이 이 사이사이 다 메꿔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치밀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재결정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결정이 다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원래 있던 암석에 있는 이 광물 결정보다 얘가 더 큰 상태로 가버리게 돼. 그래서 이것을 조립질화 작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전에 비해서 조직 자체가 빈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해지고 단단해지고 밀도가 커지는 상태로 갈 수가 있더라 이 얘기야. 그리고 방역 변성을 받으면 압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짱돌이 이렇게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광물 결정들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압력을 받았대. 그러면 이것이 꽉 눌려. 이렇게 눌립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있던 요것도 같이 눌리기 때문에 쫙 눌리면서 얘가 다 펴져. 이렇게 줄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줄무늬를 변성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줄무늬를 염리라고 합니다. 염리라고 하는데, 이 염리라고 하는 이 줄무늬가 만약에 편암에서 나오면 편리, 편마암에서 나오면 편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 넓게 본다고 하면 변성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줄무늬를 염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변성 작용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선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변성함이 누가 있는 것인가 종류를 한번 따져본다 치면, 요거는 안타깝지만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자, 먼저 퇴적암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쉐일. 쉐일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먼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얘는 홈펠스라고 하는 요 짱돌이 나와요. 혼펠스. 폰이요? 혼. 내가 여기 아랍어로 써놨니? 홀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변성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압력을 받는 거야. 그럼 받으면서 조금씩 변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전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이 더 압력을 받으면 천매암이 나와요. 더 변성을 받으면 편암이 나오게 되고, 더 변성을 받으면 편마암이 나와요. 더 변성을 받으면 혼성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나오게 되고, 더 변성을 받으면 마그마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혼성암까지는 몰라도 돼.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쉐일은 진흙이 쌓여서 굳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쭉쭉쭉 눌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줄무늬가 이쪽으로 가면서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저런 염리 구조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암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암소를 확대해서 보자 이렇게. 그러면 줄무늬가 보일까 말까 이렇게. 근데 편마암을 본다고 하면 확실한 줄무늬가 보여요. 확실한 줄무늬가. 그래서 줄무늬의 선명함이 얘가 더 크더라라는 얘기지. 그리고 쉐일은 그렇지 않은데 이 전파람부터는 눌린 상태야.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레이트라고도 말하는데,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눌린 염리 방향대로 잘 뜯어져 이것이. 근데 그것이 짱돌이잖아. 근데 이게 뜯어지는 그 두께가 되게 얇아. 그래가지고 저게 잘못하면 이게 자를 수도 있어. 그래서 예전에 원시 시대는 저런 전파나무 같은 것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고기 가공하는 데도 많이 썼던 것이죠. 저런 짱돌로. 자, 그 다음에
사암이 변성이 되면 규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짱돌 파트에서 이런 규자가 나오면 다른 거 없어. 그냥 규산이야. SiO2. 석영이죠. 유리성분. 사암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입자들 중에서 유리성분을 계획했는데 얘네들이 녹류점이 낮아요. 그래서 사암이 꽉 눌리면 고온 고압이 되면서 그 중에 유리성분만 녹아서 빠져나오게 돼. 그게 그대로 굳어지면 규암이 되는데 유리가 녹았다가 굳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색깔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규암과 같은 경우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갈색, 일부 파란색, 보라색 여러 가지 막 나옵니다. 근데 짱돌이야 그래봤자 그냥 색깔이 짱돌이구나. 절대 보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 석회암과 같은 경우는 이거 변성이 되면 그나마 좀 비싼 짱돌이야. 데리암. 이 데리암이든 석회암이든 간에 결국 얘는 퇴적하면서 변성암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성분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 그래서 석회암이나 데리암이나 다 똑같은 성분이 탄산칼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광물 중에서 탄산칼슘 누구 있었지? 광물 중에서? 광물 중에서? 광물 방에서. 그래서 방에서 석회암, 데리암은 다 똑같은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강암. 화강암이 압력 변성을 받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화강 편마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일부 중학교에서는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편마암과 여기 나오는 이 편마암이 같은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다른 암석이야 이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체 암석을 봤을 때 검은색 바탕이야. 그 중에 흰색 선이 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야. 흰색 줄무늬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바탕색은 흰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얘네들이 줄무늬가 갈색일 때 이게 검은색 줄무늬야. 그러니까 색깔이 반전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게 보통 쉐일 그러면 진흙이 쌓인 거니까 뭐 갈색이 칠성할 텐데 원래 쉐일 자체가 짙은 쥐색이야. 짙은 쥐색. 쥐색이라고 표현이 그런데 짙은 회색이야. 요 정도의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정도 검은색인데 이게 가까운 색깔을 보이는 것이 이게 쉐일입니다. 근데 화강암은 알다시피 밝은 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탕이 밝냐 어둡냐에 따라서 어디서 기원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현무암. 현무암이 압력을 받으면 처음에 얘는 녹색 편암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더 압력을 받으면 각섬암이라고 다른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변성암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성 작용하고 그 다음에 종류 이 두 가지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적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꼭 요거는 기억을 해주고. 선생님, 걔네들도 다 망치하고 통등이요. 당연하죠. 그래서 잠깐만. 자, 그러면 이 변성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뭐 웬만한 암석은 이렇게 끝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과정 중에서 우리가 광물을 해줬었고 암석 수반을 집어치우고 통화가 남았죠? 맞아. 그래서 아이고야, 또 끝나지가 않네요. 통화. 통화가 끝이겠지. 1학년 과정 통화 끝이야. 그 한 구조로는 안 할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좋을 거야. 자, 통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 풍대의 변화 화자야. 그러니까 요즘은 통화라는 말과 침실이란 말을 같이 막 쓰는데 아무튼 뭐 크게 의미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 우선 이 풍화는 아까 퇴적하면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보통 이 지면에서의 풍화라고 하게 되면 물과 공기에 의해서 얘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과 공기. 그래서 이 물과 공기가 어떤 형태로 풍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것만 쭉 정리하면 아마 도움을 다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하다가 간주하면 되지 뭐. 자, 우선은 그냥 쭉 나열만 해보자면 저기 뭐냐, 저기 강, 유수라고 유수, 흐르는 물. 그 다음에 빙하, 지하수, 해수. 이것도 이제 물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것들이 다 그냥 물이라고 통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 요 5가지 원인에 대한 것으로 한번 쭉 볼 것인데, 자, 먼저 첫 번째 강, 유수에 대한 거. 자, 강물이 흐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침식이든 퇴적이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침식과 퇴적은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냐면 유속에 의해서 결정이 돼. 흐르는 속도인 유속이 만약에 증가가 돼, 또는 유속이 감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다가 빨라지거나 빨리 흐르다가 천천히 가거나 이런 식으로 유속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특히 유속이 빨라질 때는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유속이 느려진다 그러면 퇴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게 강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 상류부터 해가지고 평지를 지나서 바다에 들어갈 때까지 대략 짜서 본다면 강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구분이 돼. 근데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상류다, 여기까지가 하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 그냥 임의대로 상류, 그 다음에 중류, 그 다음에 끝에 하류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자, 우선은 상류와 같은 경우는 급경사면을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유속이 좀 더 빨라지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침식이 아주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하류로 가면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유속이 느려집니다. 특히 바다를 만나잖아, 그럼 유속이 0이 돼버려. 그래서 하류로 가면 갈수록 침식보다는 오히려 퇴적이 더 우세하다라는 것이고, 중류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유속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식과 퇴적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지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상류와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뭐냐면 V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V자국. 말 그대로 V자 형태로 생길 수 있는 골짜기가 만들어지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때 물이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얘를 깊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V자국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가보게 되면 폭포 같은 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대규모의 폭포든 소규모의 폭포든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우선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급경산을 따라 내려오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 유속이 느려지게 돼버려. 그러면 퇴적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갖고 왔던 퇴적물들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곳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산과 산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던 그런 퇴적물들이 평지를 만나서 부채꼴 모양을 넓게 펼쳐지는 이런 식의 퇴적 지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름이 뭘까요? 그랜드 캐니언. 제가 맞아볼까? 그랜드 캐니언이 왜 나오는 거야? 현상지. 이거 선상지라고 그러죠. 현상에 처음 들어보는 현상지 그게 뭐예요? 이거 처음 들어. 삼국지는 저 이거 옛날 상속지. 할까요?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삼국지. 자, 선상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채꼴 모양의 퇴적지형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선은 여기서는 유속이 느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중류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천인데, 보통 그것을 자유,
동류, 하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말이 거창한 것이지 그냥 강이야 강. 강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없지.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직선의 강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이론이고. 자, 그러면 강물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빠져나온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여기서 물이 흐를 때는 그냥 쭉 가서 이렇게 쭉 갔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버리잖아.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도는 유속과 여기 도는 유속이 그 전에 비해서 바깥쪽은 빠르게 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쪽은 느리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그 전에 비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침식이 우세할 것이고 여기는 안쪽으로 돌면서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퇴적이 나타나더라가 봐야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본다고 치면 바깥쪽 돌면서 빠르게, 안쪽 돌면서 느리게, 바깥쪽 침식, 안쪽 퇴적.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자른 단면을 이렇게 보자네. 그럼 어떤 식의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거냐면 강물 수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쪽이 퇴적 지형인 모래사장이 있고 수심이 점점 깊어지다가 훅 올라가는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가에 놀러 간다라고 여기다가 텐트 쳐놓고서 첨벙첨벙 놀잖아 이렇게. 가끔 실종도 되고. 여기는 절벽이 되는 것이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강물이 안쪽 돌 때와 바깥쪽 돌 때 각각 퇴적과 그 다음에 침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수심도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강에 놀러 가는 거는 되게 멍청한 짓인데 보통 강 여기까지는 놀아도 돼.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미쳐가지고 난 수영 잘해. 그래서 막 들어가. 다 안쪽까지 들어요 이게. 얘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확 떨어져. 그러면 첨벙첨벙 놀다가 발이 땅에 안 닿아. 그럼 그때부터 물살이 빠른데 바깥쪽이. 그래서 물살이 그냥 휘 가는 거야. 그러면 생물권이 수권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생물권이 생물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야.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물질 순환에 기여하는 그런 상태 될 수 있을 겁니다. 강에 뭐가 살아요? 자, 그래서 기름장.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인데 상어가. 될 것이고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좀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거에 관련된 면박 씨의 업적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씨 아빠인 우리 정희 씨까지 하면서 역사와 경제, 정치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논란될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거죠. 팩트만 얘기해도 팩트만.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팩트.